대구의 주식회사 삼성상회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병철 선생이 1938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게 커서 세계적 기업, 초인류 기업 삼성을 만들어냈습니다. 1938년, 그때 일제시대입니다. 이병철 선생은 1910년생이니까 28살에 만든 회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세계 제조업 기준으로는, 제조업 매출의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3번째 아니면 4번째 되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한자로 주식회사 삼성상회라고 쓰여 있고, 제면 제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면은 국수발 같은 걸 뽑아내는 것이고, 제분은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역시 먹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상회, 정말 한국 자본주의의 위대한 성취가 움트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행히 호암 선생 호암 이병철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삼성상회 옆에 저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병철 선생 동상. 이병철 선생은 198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7생애를 통해서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경영을 경영 철학으로 삼으면서 불모지대에서 한국 세계 자본주의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신, 사실상 이분은 기업인일 뿐만 아니라 애국자이시기도 하고 철학자였습니다. 기업 철학, 이병철 선생의 기업 철학이 오늘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선생 동상입니다. 이병철 선생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옷을 정장을 하시고 아주 깔끔하시고 인류 제품으로 몸을 감싸는 분이었습니다. 양복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이분은 인류를 체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회사를 만든 거죠. 한때 이병철 선생은 아주 돈병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자를 시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병철 선생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이병철 선생과 인터뷰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1983년 12월 제가 월간조선 기자를 할 때 조선일보 선우희 주필을 모시고 이병철 선생과 한 6시간 동안 대담하는 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병철 선생이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왜냐? 삼성은 일본보다 3배나 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 그리고 일본 기업인들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 특히 반도체에 투자하면은 언젠가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를 제패하는 위대한 회사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1983년 12월) 인터뷰할 때 이병철 선생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병철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같은 일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회사를 만들 때 기획하고 건설하고 할 때는 그 회사 일에 몰두를 하는데, 준공식을 거쳐서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일을 또 찾아 나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기업인의 위대한 창조 정신이 아닌가. 바로 이분이 천재입니다. 예술의 천재도 있고 군사의 천재도 있다면은
이병철 선생은 기업의 천재시죠. 이분의 기업 철학이 적혀 있는 곳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생애를 통한 나의 기업 활동에서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존립 기반은 국가이며 따라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간 사업 보국을 주창해왔다. 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이 경영하는 기업의 사명도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성과를 세금, 헌금, 배당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봉사이다. 1982년 4월 2일 보스턴대 박사학위 기념 강연. 여기서 사업 보국을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제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합리경영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1950년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건희, 이재용으로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3대 세습입니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해가지고 한민족을 난쟁이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었다면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위대한 사실은 복지기관입니다. 삼성은.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까지 도움을 요청할 그런 회사를 만든 정신이 바로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경영, 그 중에서도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한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병철 선생이야말로 저는 성직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인간이 행복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병철 선생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건희 그분 아들 이건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또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세계적 컬렉션을 사회에 기증해가지고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든지. 오암 이병철 선생은 1910년 경남 어령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사업보국의 큰 뜻을 세우고 1938년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 삼성상회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삼성의 모태이다. 삼성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철학을 가진 선구자로 모든 경제인의 귀감이다.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업적과 부국의 길을 닦은 선생의 뜻을 높이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삼성의 발상지인 대구의 시민의 뜻을 모아 선생의 동상을 모신다. 2010년 2월 12일 호암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철학을 가진 선구자로 모든 경제인을 귀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철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기업 철학. 기업 철학이야말로 어떤 철학보다도 중요한 철학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기업 철학을 저는 어떤 철학, 예컨대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분의 철학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산업화를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수백 년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암 선생의 위대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바로 이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23세기에도 이어가야 할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나라에 보답한다. 그렇게 하려면 인재가 최고다. 최고의 인재를 만들고 기용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실사구시로 해야 된다. 여기에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